안녕하세요. 슈팅스타 2부 주식설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는 전문가의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서 지금 꼭 알아야 할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는 종목 상담 그리고 전략도 제시까지 오늘도 이 1시간 꽉 채워서 알찬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도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한결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노란톡에 입장하신 다음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상담 채택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받아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는데요. 예. 네, 한결선 이게 성함이신 건가요? 예, 전문가님? 저희가 쓰고 있는 네. 필명이고요. 아. 예, 워낙 이제 주식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네. 뭔가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꾸준히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아. 지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실제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한결선 전문가와 함께 자,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 전해주실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주명부 폐쇄, 대량 물량출해 주의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이번에는 챗GPT 검색 시장의 혁명이 불어온다라는 주제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또 잠시 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주명부 폐쇄가 얼마 남지가 않았죠. 지금 대량 물량출해 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됐나요? 연말 되면 이제 항상 돌아오는 연례 행사 같은 거거든요. 이제 원래 이제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면서 주주들을 확정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 그 거래일 마지막까지 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2022년도 국내 증시가 12월 29일 날 이제 폐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폐장되기 전에 주식을 보유를 해야 주주 명부에 올라가서 실질적인 모든 주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사실 문제는 이제 주주 명부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 일부 이제 큰 손들이 항상 매년 연말 되면 주식들을 이제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연말 되면 때 되면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이슈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자세한 뭐 좀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요즘 국회에서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기존의 이제 대주주 요건 요것도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흔히들 우리가 소액주들은 문제가 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소위 얘기해서 큰 손들의 투자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 자료를 좀 통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죠. 보통 이제 코스피 상장 발행 주식량이 1%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정도,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10억 원 정도 이상 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식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일부 주주명부에 올라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런 세금적인 측면 때문에 12월 초 혹은 중순 이후부터 주식 물량을 줄여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쉽게도 좀 이슈들이 좀 있어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법안이 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게 2년간 유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간 유예 기간이 통과가 된다라면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 연말에 또 한 번 우리나라 증시가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좀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간략하게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대주주 요건들이 1%, 코스닥 2%, 10억 원 기준으로 했던 이런 지분율 요건들이 없어집니다. 대신 보유 금액은 100억으로 올라가겠지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그 수익이 났을 때 차익이 발생된다고 하죠.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5천에서 3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 22% 정도 3억 초과는 지방세 포함해서 27.5%를 부과하는 이게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뭐 재작년에 있었던 이런 대주주들 혹은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세금과 명부에 올라가는 물량들이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 또 한 번 매물폭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지금 솔직히 저도 장담을 못하는 게 지금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여야가 굉장히 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뉴스를 통해서 이 정치권 혹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지 여부를 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혹시라도 안 됐을 경우에는 한번 큰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점 꼭 우리가 명심을 해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대주주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될지 아닐지 여부에 따라서 또 대량 이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27일까지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챗GPT라는 것을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예,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그 인터넷 기반 실생활에 많이 밀접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뭔가 정보를 요구했을 때 이제 단어 키워드를 치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챗 GPT 3.5 같은 경우 출시가 되면서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대화형 AI 그 채팅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단순 키워드를 넣으면 거기에 따르는 특정 단어 위주의 정보들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거를 어떤 서술형 혹은 질문형으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정보나 답변이 나오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우리가 이제 그 AI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즘 뭐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자가 참 많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이쪽 그 챗봇 GPT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매년 출시가 됐던 사실 이번에 출시가 된 건 3.5 버전 번들 버전인데 과거에 이제 2015년도에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의 CEO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링크트인 공동 창업자인 리드 호프만하고 같이 거의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었던 오픈 AI라는 회사인데요. 이미 2018년도에 GPT-1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대충 당시에는 한 1억 1,700만 개의 어떤 변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 2019년도에는 GPT-2를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GPT-3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매개 변수가 거의 한 뭐 1,000억 개 이상 더 증가가 되는 이런 기능들. 다만 이제 과거에는 좀 약간 딱딱하고 단편적인 부분만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3.5 버전, 번들 버전으로 나왔는데 5일 만에 지금 참여 신청자들이 거의 뭐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 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하냐면 최근 시장도 어렵고 어떤 성장 산업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많은 부분이 보이진 않았지만은 향후 이런 그 챗봇 GPT 시장, AI 그 인공지능 검색 엔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일부 언론 기사에 발표된 거는 재미난 일들이 또 있는 게 이제 수능과 어떤 토익 시험 같은 부분들도 이런 그 GPT 3.5를 기반으로 해서 채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충 수능 점수 같은 경우 한 71% 정도 정답들이 나왔고요. 토익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00점 정도 나온 굉장히 뛰어난 기능들인데 뭐 이런 단순한 이런 기능을 뛰어넘어서 서술형의 어떤 그 대화형 기능도 좀 주어지고 있다는 점. 실제 그 챗봇 GPT 사례 1을 이제 사례를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질문 같은 경우 북한은 핵무기 보유하고 있나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 이와 관련된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 대화형의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너의 이름이 조금 성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럴싸한 새로운 이름을 하나 가져보자라는 그런 대화형의 어떤 질문을 던졌을 경우 GPT에서 답변 나오는 거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대화형의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노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런 그 챗봇 GPT를 통해서 일부 노래가 개사가 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찾아달라고 했을 경우 거기에 맞는 단답형이 아닌 어떤 그 구체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 서술형의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획기적인데 아직 뭐 시장이 대폭적으로 크진 않고요. 이게 일부 얘기들은 이제 검색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 혁명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구글인데 뭐 구글 시대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구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코멘트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GPT 3.0의 그 단점,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래에 세워진 뭐 음식점이나 뭐 패션 이런 부분들을 검색했을 경우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지금 3.5 버전 발표가 됐던 부분들은 2021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좀 오류, 그릇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뢰성 문제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향후 시장의 기술적인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뭐 이런 관련된 기술을 활발하게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고 이쪽 시장이 굉장히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떤 테마 이슈로 보기보다는 어떤 그 성장 산업으로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국내 이제 그 기업들로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소개를 좀 하자면 국내 기업들도 이쪽 관련된 업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고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마인드랩이나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 어떤 메타 휴먼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셀바스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 쪽, 그다음에 이제 코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상 인식 솔루션, 그다음에 시리 같은 경우는 영상 분석 플랫폼을 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천적인 우리 기업들 향후 어떤 성장들이 얼마큼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챗봇 GPT 관련해서 관련 주들까지도 한 방에 정의를 드렸기 때문에 요즘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전문가가 준비한 강의를 함께 하셨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한결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다 많은 섹터에 대한 자세한 종목들, 이슈들 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도움 받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최근 시장이 좀 많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이 네. 이제 매수를 할 때 어떤 승률적인 적중률이 한 60에 70% 이상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 관련된 일단 매수를 잘하게 되면 일단 최소한 우리가 50% 먹고 들어간다고 하죠. 매수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승률 한 7, 80% 이상 나올 수 있는 매수 포착법에 대해서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료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매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니까요. 요즘 같은 어려운 장에서 언제쯤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좀 적기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좀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북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셔서 준비된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는 전략주 힌트를 제시해드리죠.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정답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썰전 주제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란톡에 올려주신 종목 상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1,50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코스맥스가 요즘 그래도 주가 잘 올라오고 있는 편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 매수가가 71,500원이면 약간 지금 네.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일단 차트나 기술적인 부분을 보기 전에 기업의 본연의 그 모습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코스맥스 회사라는 게 자체가 화장품 OEM 회사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화장품들이 이제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유럽이나 남미, 동남아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어쨌든 코로나 시대가 조금 이제 그 완화가 되면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거리두기가 좀 많이 해제가 됐고요. 중국도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변화가 되면서 이 화장품 시장이 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럽이나 동남아, 남미 쪽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국 시장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변화가 되면서 회복이 될 수만 있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 뭐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상승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주춤거리는 거는 사실 이 자체 종목보다는 시장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연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위험자산 심리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코스맥스 주가 흐름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주가 흐름을 보면요. 그동안에 꼭 완만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흐름들이 지금 보여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주봉으로 우리가 좀 길게 한번 놓고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 언급해 드렸듯이 이제 중국 한한령 이후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없잖아요. 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한때 21년도에 뭐 14만 원 가던 주가가 지금 뭐 4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 일단 기술적으로 많이 빠진 건 분명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얼마큼 올라올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가는 4만 원을 저점을 찍고 1차 반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상승을 시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회사 자체로는 괜찮지만은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요즘 트렌드가 어떠냐면 한번 일시적인 상승 나온 다음에 길게 들고 가지 않고 단타성 물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차 상승하고 다시 밀려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맥스가 전형적인 그런 종목이지 않나. 자, 손실권이긴 하지만 비중이 20% 정도면 뭐 추가 매수보다는요. 종목을 들고 가는 전략으로는 나쁘진 않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팔 때보다는 좀 더 보유를 하고 들고 갈 수 있는 매수가 위로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코스맥스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SCI 평가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가는 5,100원이고 비중은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10% 상승하면서 4,33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아직까지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뭐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추심이죠. 전형적인 이제 경기 불황의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또 일본에서 채권 금리의 상하한선 조정하고 또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금리 인상 발표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경기가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뭐 부실채권들, 그다음에 갚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1금융권에서 갚지 못하는 이제 부실채권들이 이런 채권 추심에서 많이 넘어갈 텐데요. SCI 평가 정보도 그런 관련된 흐름으로서 일단 우리가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차트를 잠깐 보면서 이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최근 주가 흐름도 이미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는
그 10월 달부터 많이 움직였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시장이 다시 반등, 오르락 내리락 파동을 주면서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SCI 평가 정보도 뭐 3,7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 오늘 뭐 굉장히 좀 그 양봉을 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 조정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됐을 때 이 채권 추심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매수가가 5,100원이고요. 비중이 지금 그 20% 이제 고점에 이제 물리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도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상승을 했을 때 꼭 이제 추격 매수하는 이제 그런 매매 습관을 좀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한 달 반가량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팔 때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충분히 매수가 부근 5,000원대까지의 반등 여력. 물론 추가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또 해야겠지만 일단 매수가 부분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양지사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55,000원에 비중이 5%입니다. 양지사가 지금 매수가가 꽤 높아요, 우리 시청자님은. 예, 좀 걱정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 오늘은 그래도 급등을 했어요. 좀 이 종목도 예. 품절주로 좀 잘 알려진 종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급등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지금 양지사가 시장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일부 우리가 슈퍼개미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일부 물량을 많이 사고 회사 쪽에 뭐 일부 임원 선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장부 연락건 뭐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했던 그런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금 양지사 지분을 매입해서 얘기가 나왔던 분도 지금 그 언론에 의하면 일부 지금 구속 처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소식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오로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매수가가 55,000원입니다. 아마도 55,000원이면은 이미 지난번에 그 10,000원대에서 50,000원까지 뭐 5배 이상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를 좀 따라잡으셨어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매수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아직 뭐 크게 걱정하거나 이거를 뭐 흔들릴 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5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여부는 사실은 조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일부 슈퍼개미가 건드렸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미 1차 시대가 끝날 경우에는 시대가 마무리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작은 파동에 의해서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 이 파동이 길진 않기 때문에 비중 5%라면 제가 볼 때는 당장에 정리하기보다는 일단 오늘 살짝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61선 이상권에서 올라왔을 때 좀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좀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 교체를 좀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사는 61선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그때 좀 정리를 하고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레몽레인 도와드릴 텐데요. 레몽레인의 매수가가 33,000원이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마 좀 많이 올라갈 때 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수혜를 받아서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살아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회사 좋고 그다음에 최근 뭐 컨텐츠가 상당히 지금 흥행을 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죠. 시청률이 거의 뭐 23%까지 나오고 아직 종영이 되지 않았지만은 중국 쪽에도 상당히 인기몰이 또 동남아 쪽에서도 뭐 넷플릭스에서 그 비영어권 드라마로 상당히 지금 상위권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재료나 호재들이 다 좋았지만은 문제는 수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매수하는 물량보다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경우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10월달 방영 전에는 대략 한 2만 원대에서 주가가 형성하다가 부잣집 막내 아들 방영이 되면서 이게 37,000원, 38,000원까지 올라갔던 좀 급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이제 CB나 레몽레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익 실현을 했다는 점이죠. 결국은 많이 올라가니까 오래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물량을 판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런 흥행 여부나 재료 여부를 보고 늦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좀 상당히 괴롭고 힘듭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매수 단가가 33,000원이면은 지금 꽤 손실 중이고 아까 앞서서 양지사 매수하셨던 시청자분하고 마찬가지로 오르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매수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고통스럽고 좀 괴로우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된다라면은 중국의 한한령의 해제 가능성 이런 걸 본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35,000원, 37,000원대에 그 과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지분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시장에서 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추 지금 뭐 23,000원에서 27,000원 구간은 물량 소화 구간으로 보시고 일단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나올 때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은 매도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지키면서 보유 관점, 추가 매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벌써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건 결코 좋은 매매 방법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만 반등 시에 일단 매도 기회를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물량 그대로 반등 나왔을 때 매도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루트로닉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루트로닉은 매수가가 23,000원의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루트로닉 이 종목은 또 의료기기 쪽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뭐 지금은 시장 전체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할 게 뭐냐면은 아무리 회사가 좋고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 좋고 또 매수보다는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많을 때는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루트닉 같은 경우도 회사 실적이나 전망들은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저도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과 수급이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의료기기 쪽 사실 국내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뭐 코로나 부분도 있지만 중동이나 특히 한국산 의료기기 헬스케어 장비들이나 이런 기기들이 중동이나 남미 쪽 또 아프리카, 유럽 쪽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루트닉도 마찬가지로 해외 수출 물량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잠깐 이제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요 18,000원 선을 지금 몇 개월간 유지를 좀 해줬습니다. 여타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 상당히 빠지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과거에 중동 쪽 실적이 상당히 좋았을 때 루트닉 주가가 한때는 3만 원까지 갔던 이런 이제 과거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하락 요 시점이 사실은 이 종목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그다음에 유럽,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2022년 들어와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는 점. 결국은 실적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하락하고 수급이 악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주가도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일단 18,000원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22,000원대를 지금 반등을 시도했다가 지금 다시 되밀려버리는 이런 흐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회사 자체의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적인 그런 문제라고 좀 일단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가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23,000원대면은 아마도 지금 금년도 5월달, 6월달에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거의 지금 뭐 6개월, 뭐 7개월을 보유를 했는데 아직 손실권. 참 괴롭죠. 주식이 이제 플러스이거나 괜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려도 들고 갈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인 종목을 이렇게 6, 7개월 들고 간다는 건 사실 많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팔기에도 상당히 좀 아쉬운 점.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 8월 달에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올라올 때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수가 23,000원인데 비중이 40%. 또 비중이 또 많으세요. 비중이 많다 보니까 뭐 좀 섣불리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이제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18,000원이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뭐 21,000원대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마이너스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되밀릴 때 일부 물량을 팔았다가 밀릴 때 다시 사면서 물량을 늘리는 이런 매수 단가 낮추는 전략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매매 방법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 해당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초보자 분들이다 보유할지 손절할지를 고민하신다면 뭐 7개월 보유를 들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팔기는 좀 아깝죠. 보유 기간도 그렇고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반등의 기회를 줬을 때 충분히 많이 오르지 못했더라도 일정 부분은 조금 부분적으로 팔고 또 밀리면 밑에서 살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대아티아이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대아티아이는 매수가가 3,620원이고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네요. 대아티아이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해서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고요. 철도 관련된 테마주 한때는 이제 남북 경협주라 해가지고 많이 이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사실상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어떤 업황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이슈, 재료에서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약간 테마주성의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 철도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철도 시장의 어떤 큰 재료, 수주 뭐 이런 게 있다면 같이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개인들이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이런 이제 그 종목군들이 뭐 끝없이 거래량 없이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요. 이제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발생되면 중간에 한 번씩 강한 반등을 한 번씩 주긴 해요. 하지만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크게 급락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주 자체로 좀 단기적인 성향으로 내가 사가지고 길어야 뭐 한 3, 4주 이내 혹은 1, 2주 이내에 끊어친다라고 하는 그런 대응으로만 하셔야지 뭐 이런 테마주를 장기 보유하기에는 좀 목적이 맞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청자분이 지금 손실을 발생이 되고 있어서 자, 이거를 지금 철도 관련된 이슈가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이거를 정리할 거냐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일단 뭐 손실을 많이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파는 거는 의미는 없고요. 만약에 아무리 이제 부실 그 중소형 종목이고 테마주라 하더라도 회사가 위험하다라면은 당장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뭐 아직 대아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어렵고요. 다만 철도 관련된 이슈, 그 재료가 언제 나올지 사실 뭐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불끈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때까지 시간을 두고 볼 거냐 아니면 시장이 좀 안 좋고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단 정리를 해놓고 좀 우량하거나 또 우리가 새롭게 어떤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져갈 거냐,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갈아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좀 부분적으로 정리를 좀 해달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은 오래 들고 가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는 점 꼭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T로보틱스라는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T로보틱스 매수가는 9,100원이고 비중이 40%셔서 아마 좀 오래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조정이 많이 나온 종목인데 T로보틱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예,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 실적보다는 좀 약간 이슈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방금 전에 우리 시청자분 상담했던 것처럼 대아티아이도 이제 같은 이슈고 물론 로봇 관련주라고 실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적이나 어떤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땐 주가가 하염없이
급락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종목의 특성과 시장 흐름을 같이 알고 보면 이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대응 전략들이 대략적으로만 나올 겁니다. 오늘 뭐 주가가 한 6,000원대, 뭐 매수가가 9,000원대라면은 아무래도 최근래 매수하신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아마 상반기 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 차트 흐름, 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뭐 9,000원대 매수가라고 한다면은 얼추 연초, 뭐 금년도 뭐 2, 3월 달 아니면은 6월 달 이렇게 잠깐 올라왔을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뭐 어떤 해외 수출을 한다든가 또 대형 뭐 계약 규모를 맺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어떤 이 시장의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출렁거릴 수 있다는 점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6월달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한번 크게 또 흔들렸고 살짝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9, 10월달 또 지수가 많이 흔들렸었죠. 이때 지금 하락하면서 지금 6천원까지 빠져 있는. 자, 이럴 경우에 참 어떤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기가 참 곤욕스럽습니다. 이거를 들고 가기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어떤 미래 가치나 또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테마주들은 길게 보유하는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등 나올 때 정리 기회를 보되 뭐 연초 혹은 지금 거의 보유 기간이 5, 6개월, 7, 8개월 되셨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손실이 많이 난 상태에서 지금 당장 매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뭐 7, 8천 원대에 어떤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때 부분적으로 반전이 될 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혹시라도 이제 다 정리가 안 된다면 부분적 반전이라도 정리를 해서 좀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는 그런 전략 혹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진짜 뭐 장기간 내가 들고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이런 그 로봇 관련된 이슈 테마가 또 나왔을 경우에는 뭐 기술적 반등이 한번 크게 한번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뭐 그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선택적인 그런 부분.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랜 기간 보유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좀 교체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도 팔아서 교체를 하는 그런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T-로보틱스는 아무래도 오래 가져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교체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나도 종목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한결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노란 독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서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이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로노이라는 종목부터 AS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이 종목의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들 아까도 네.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고요. 단순하게 미래의 어떤 개발 가치보다는 실적이 있으면서 어떤 그 신약 개발 가치 요거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시 좀 되밀렸습니다. 일단 보노로이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 그 해외 기술 수출이 이제 그 발생이 됐고요. 작년에 이미 수령을 했고 또 이게 2023년도에 단계별로 마일리지 수령이 되면서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개발 가치가 있어서 주가가 가는 그런 종목하고 좀 차이를 두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상장 당시에 뭐 4만 원대 상장하고 나서 크게 이제 부각을 받지 못했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상반기 특히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요. 또 마일리지 수용들이 본격화될 경우 이런 이제 신약 개발 가치들이 인정이 된다면 움직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 올라왔다가 시장이 지금 많이 힘들다 보니까 다시 되밀려 버리는 결국은 1차 작은 파동을 주면서 여기 이제 29,000원, 3만 원대를 올라섰지만 다시 되밀렸던 이런 흐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밀렸다 하더라도 크게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늦게 이 종목을 알게 되신 분들은 요 3만 원 부근에서는 아직도 충분히 매수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그 비중이 좀 낮으신 분들은 조금 더 뭐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없으신 분들도 3만 원 초반대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충분히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연말에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뭐 시장에 의해서 하락한 측면이라고 일단 보시고 하락했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로노이는 3만 원 초반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A스토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A스토리는 어떤 이유로도 제시해 드렸을까요? 예, 뭐 최근 그 아까 레몽님처럼 이제 한류 드라마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K 콘텐츠들이 뭐 요즘 뭐 글로벌 OTT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려져 있는 그 내용처럼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 크게 아마 히트를 쳤는데 아마 2023년도에도 이런 그 히트 시리즈물들이 차곡차곡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이제 전통의 3대 제작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는 우상향으로 반등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뭐 거침없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조금 길게 한번 보자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 기반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히트하면서 크게 주가가 움직였지만 다시금 밀렸었죠. 뭐 시장 하락도 있고 수급 하락도 있고 하지만 연초 물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한학령 해제 가능성들 뭐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면은 국내 K 콘텐츠가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여건들 가지고 있지 않나. 일단 기술적으로 좀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27,000원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뭐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21선은 계속 유지를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00원, 7,000원대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도 아직 나쁘진 않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좀 들고 가셔도 모방할 종목이지 않나. 그래서 이 뭐 크게 흔들리지 말자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A스토리는 보유하신 분들은 뭐 크게 흔들릴 것 없이 계속 보유하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종목 AS를 받아보셨고요. 샵 3772번으로 한결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더 많은 투자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방송도 잠시 후에 또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요즘 뭐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아까도 종목 선다도 보면은 일부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단기든 중장기를 보든 확률적으로 한 7, 80% 이상의 확실하게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들,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몇 개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간단한 몇 가지, 두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방송을 좀 시청하시는 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간단한 팁이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익혀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이게 사실 많은 투자자들의 고민거리일 텐데요. 간단하게 매수 포착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준비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커피 쿠폰 추첨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까지 한번 같이 추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가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 어떤 종목일지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힌트는 어떤 걸까요? 예, 뭐 앞서서 잠깐 그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과거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 성장 산업들이 크게 부각이 됐지만은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앞서서 이슈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 챗봇 3.5 출시가 되면서 요즘 뭐 인터넷 검색 시장이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련된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이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 기반의 그 AI 검색 엔진을 보유를 하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단순하게 뭐 조그만 중소기업이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가 아니고요. 지분 구조를 보면 또 재미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과거에 SK 커뮤니케이션이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SK 지배구조 변화 때문에 최근 그 2022년도 들어와서 SK텔레콤이 동 회사의 지분 20%를 때 약 한 223억에 다시 또 인수하는 이런 그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런 이제 인공지능 그 기술들이 여러 분야에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동 회사의 또 지분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의 보유 지분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FA50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항공기 전투기를 개발하는 그 회사에서 항공기에 사용되고 있는 음성 인식 이런 AI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협력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가뜩이나 요즘 방산 산업들, 특히 항공우주의 FA50 수출 물량들이 꽤 증가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항공 분야의 어떤 수명 예측 시스템, 이제 PHM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장착이 되게 된다면 단순한 어떤 검색 엔진 시장뿐만 아니고요. 항공산업에서도 또 항공산업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일단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가뜩이나 요즘 전체적인 증시의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계속 내리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일부 부분적으로 잠깐 반등을 주기도 했지만은 크진 않았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한 2, 3개월 동안에 요 2만 원대의 어떤 저점을 확인했다는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바닥권에서 오래 머물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챗봇 3.5가 출시가 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미 이제 22,000원대 위로 올라오면서 쉽게 밀리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굉장히 유망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분 관계도 굉장히 견실한 이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해서 오늘 이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추리를 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까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매수 신호포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